자, 이 지지를 받고 반등분이 나와준 비트코인, 당장은 이 하락 채널 속에서 고점과 저점을 낮춰가면서 이 큰 구조로 봤을 때는 하방의 움직임에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단기적인 차트 구조를 보자면 현재 이 하락 채널 상단 자리를 돌파하고 한 차례 눌림이 발생했지만 지금 자리 밟아주고 지지 반등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2차 추가 상승분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 우리가 이 57K 부근 바닥을 찍고 나와준 반등분과 지금의 조정 구간을 이 피보나치 확장으로 봤을 때 이 저점부터 고점까지 그리고 다시 나와준 이 저점 부근을 찍어보시면 자, 이 자리 보겠습니다. 이러한 되돌림의 0.382 구간이 65.7K 부근이라는 건데 지금 자리에서 밟아주고 지지 반응 나온다면 이 65.7K 부근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 이 손익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짧은 매매로 가져갈 자리지 이 크게 매수받기에는 굳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라는 건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내일 이 클래리티 법안의 표결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법이 연기될 가능성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연기된다면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 하방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는 게 팩트인데요. 그렇다면 이 이상 추가적인 상승분을 안 나와주는 걸까?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상승을 볼 수 있고 또 하방에 대한 움직임에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 절대값을 정해두고 매매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방향성을 정해두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속에서 나와주고 있는 반응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와야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 유동성이 들어올 만한 명분 자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각종 온체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차트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당장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4시간 봉 차트로 보더라도 이렇게 의미있게 작용하던 하락 채널에서 상단 돌파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밟아주는 음봉 이후에 양봉까지 한 차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65.7K 부분까지는 상승분이 열려있지만 여전히 큰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분을 볼 수는 없는 걸까? 자,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잠시 차트를 주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주봉 차트로 굉장히 넓게 봤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분을 볼 수 있을까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주봉 기준으로 또한 65.7K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봉 아래에서 이 자리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봉 마감이 65.7K 위에서 끝난다면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는 상승 구조가 한 차례 더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65.7K 부분 이 우엇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 57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준 이후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돌파해주지 못하면서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장에서 이 주봉 마감을 이 위에서 지지받아줄 수만 있다면 새로운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주봉에서의 관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4시간 봉으로 지금의 자리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그간 나와준 하락 추진 오파동으로 57K 부분 바닥을 찍은 이후에 이러한 하락분에 대해서 ABC로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반등 과정에서 이 67K 강력한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고 이 ABC로 나와준 반등분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구간을 예측을 해봤을 때 자, 이 57K 저점부터 여기 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보시면 이 골든포켓 구간이 0.5부터 0.618 구간, 가격적으로는 61K에서 62K 부분입니다. 자, 이 자리는 이전에도 지지 반응이 나와줬던 이 매물대와도 겹치는 구간이죠. 결국 지금의 반등은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런 자리까지는 보수적으로 하방의 시나리오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당장은 이 하락 채널 돌파하는 움직임 한 차례 나와주면서 이 반등과 조정분까지 피보나치 확장 채널 그어보시면 이 0.382 구간, 65.7K 부분까지도 상승 구간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65.7K 부분까지 상승 구간 열려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큰 구조를 봤을 때는 이 61K부터 62K 부분까지 결국에는 유동성을 흡수하러가는 하방의 움직임이 또한 한번 나와줄 거라는 겁니다. 자,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이러한 채널 상단 자리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한 차례 나와줬다라는 건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직전에 나와준 이런 반등 과정에서 이렇게 상승 채널 하단 자리 이탈하는 자리, 그 전에 반등 구조가 꺾이는 걸 확정 지을 수 있는 자리였죠. 자, 우리가 기존에도 이러한
이러한 상승 채널 자리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채널 하단 지지를 깨지 않으면서 이 저점을 계속 높이고 반등의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고점 또한 계속 높이면서 이 67K 주요 매물대를 기점으로 추세가 꺾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동성을 확보해가면서 채널 하단과 상단 자리에서 의미있게 계속 지지의 반응들과 이 눌리는 모습들 또한 나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 하단과 상단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바뀌는 이 손절의 기대값은 짧고 수익의 기대값은 훨씬 더 큰 자리, 이 손익비상 의미있는 포지션 진입 자리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자리였죠. 자, 이후에도 이 고점을 노리는 반등 구간에서 이전 고점 자리에서 한 차례 익절을 해드리고 채널 상단 저항 자리에서 롱 물량들 덜어내면서 자, 이 자리가 67K 부분과도 겹치는 자리였습니다. 그간 나와준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조정의 근거들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숏포지션 진입하면서 하락분까지 다 발라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자리들 스터디방에서 관점 공유를 다 해드렸고 스터디방 보고 진입하신 구독자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서요, 이러한 직관적인 진입자리나 관점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이 스터디방 입장해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금 자리로 돌아와서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장 내일 큰 이벤트를 앞두고 큰 방향성의 분기점 앞에 와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당장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매크로적인 이슈가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죠. 당장 다음 주 8월 여름 유예를 앞두고 내일 결정이 되는 건데 이러한 법안이 당장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단기적인 지금의 상승 구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기준을 세우고 SEC와 CFTC의 역할을 나눠주는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종합 법안입니다. 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결국 기관 자금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핵심 유동성의 열쇠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입에서 휴회 전까지 통과는 어렵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으면서 이러한 기조상 당장 내일 입법 기대감에 찬물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입법 가능성이 거의 15% 내외로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정치적 난항으로 일정이 지연되면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과 함께 위험회피 물량의 시장이 출현을 하면서 이 추가적인 조정분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법안이 폐기된 게 아니라 지연된 거기 때문에 장기 악재로 보기보다는 단기 차트상 주요 지지 구간을 확인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와서 자, 결국 이러한 상승 조건들이 충족돼야지 다시 한번 한파동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내일 클래리티 입법 결과가 나오는 만큼 발표 전으로 반응들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나와주는 이 거래량과 매수세 확인해가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렇지만 제 영상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해서 올라가는 영상이죠. 이 영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드릴 수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대응해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는 이런 진입자리들에서 고래들의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들 변화까지 보면서 이 진입자리들 분할로 싹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 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면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타점이랑 온체인 데이터, 실시간 뉴스들까지 왜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무료로 다 퍼주는 거냐, 나중에는 뭐 리딩방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일단 돈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진입하는 포지션 복사 붙여넣기 해드리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매매일지처럼 공유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저도 유튜브 채널 구독자 늘리려고 영상 찍고 스터디방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튜브 채널 가장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 뭘까요? 이 결과 가지고 차트에서 주절거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구독자님들 눈앞에서 다 인증하고 정확하게 진입과 동시에 관점 공유 드리면서 이 수익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뭐 10원 한 장이라도 수익 보고 믿음이 가야 영상도 계속 보실 거고 이 영상 반응이 좋아야 결국 알고리즘 타고 채널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 관점 공유 다 드리면서 제가 뭐 10번 매매하면 10번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게 못 믿어오신 분들은 구경만 하고 계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스터디방에서 결과 가지고만 이렇게 떠들어댄다? 이 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 남아 계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터디방 입장하실 때 제 채널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차트 관련된 질문이나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분기에 이 구독자 5만 명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거의 다 4만 명에 도착을 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서지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당장 이 단기적인 하방 채널 상단 자리 돌파 움직임 나오면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양봉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나와줬던 반등과 조정 구간, 피보나치 확장 구간으로 봤을 때 이 65.7K 분까지는 상승분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이상 강하게 상승분이 나올 만한 유동성이나 명분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건데, 지금 당장 내일 클래리티 법안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자, 당장 이러한 입법 결과가 불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 가장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당연히 시장이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정분에 우리는 큰 그림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이러한 매크로적인 부분으로 방향이 결정될 거라는 건데, 지금 자리 이 핵심 분기점 앞에서 우리가 이런 차트적인 구조뿐만이 아니라 당장 나와주고 있는 이 온체인 데이터들까지 활용하면 이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응의 영역이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변동성을 앞두고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주요 진입 자리들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당장 내일 입법 결과를 앞두고 큰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에 주의를 좀 하시면서 이 영상 이후로도 스터디방에서 계속 브리핑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스터디방에서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